국힘당이 지금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냐면 그냥 다 인정하고 뭐 협조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려니까 조기 대선 열리면 그냥 죽을 것 같잖아. 그렇긴 하지. 예. 근데 이렇게 막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 법원에서 유죄 선고 나올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왜 이럴까를 보면 조기 대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진영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선동을 하니까 네. 거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광훈 뭐 이런 사람들까지 뛰어들어서 또 전화무게 뛰어들고 이래가지고 막 선동을 하잖아. 그래서 서부지부를 다 때려부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 네. 그러고 막 마이크 잡고 막 헌법재판관들 막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러고 막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났어. 네. 그럴수록 헌법재판관들은 더 두려움을 느끼겠지. 그렇겠죠. 이러면 기각하고 싶어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이거-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윤석열의 유죄 선고와 대통령직 파면을 더욱더 굳혀주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안 하면 진영이 무너지니까 안 할 수도 없네. 안 할 수도 없고. 보면서 막 화가 나고 개탄스럽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굳이 그럴 건 아닌 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국힘이. 그러니까 시간은 그쪽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자들은 정말 윤석열의 복귀를 원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복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네요 네. 지금.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윤석열 혼자 잡혀가는 걸로 끝나지. 잘못하면 특검이고 뭐고 이래가지고 여파가 계속 오면 자기들이 연루돼 있는 조직범죄까지 다 드러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바로 이어질 대선에서 지지자들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요 100 몇 개의 의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저항할 수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의힘당이 믿을 수 있는 거는 108석의 의석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석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지지자들.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내라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지한다는 사람은 지도의 강도가 강할수록 다 오른쪽 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25%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극우화가 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 과정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진행돼 버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걸 35%로 봤어요.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무슨 일이 거 있어도 지지하는. 근데 그게 그 국정농단과 탄핵을 거치면서 많이 무너진 것 같지만 5% 무너졌습니다. 5%. 조금 줄었어요. 맞아요. 예, 5% 무너진 게 그 탄핵 전과 탄핵 후에 국회의원 의석수의 차이를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123대 122였어요. 2016년 총선 때. 맞아요. 지지율은 차이가 없었고요. 한석 차이에서 한석. 지지율은 그 비례대표 지지율은 그 당시 국힘의 전신인 정당이 조금 더 높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중간에 국민의당이 중간에 있었고. 안철수. 123대 122로 한석 차이로 됐는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예, 이 국정농단 사태를 겪고 나서 5% 차이로 벌어지면서 이 비례대표 득표율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80석을 민주당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지금 계속되어 왔다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작년 총선에서 또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의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 정도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줄어들었고. 예, 그래서 한 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믿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고 실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렇게 우기고 나가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지적인 상태에 있는 유권자 집단이 전체의 25%.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25%. 예, 5% 깨졌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또 이게. 대단한 거죠. 예. 5%는 뭐 거의 모든 선거를 좌우지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윤석열 복귀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특검 되고 그다음에 구인 처리되고 막 신속하게 딱 진행이 되면은 자기들도 다 딸려 들어간다. 그렇죠. 비아폰 서버 털리고 막 그러면.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막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다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막으면서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은 휩쓸어버리자는 얘기까지 하는데. 탄핵이 이제 인용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명예회복을 위해서 계속 투쟁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이게 이 구속영장 집행되니까 바로 법원 쳐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헌재를 공격할까 봐. 이제는 경찰이 다 막어요. 반세기 동안 훈련된 경찰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 시위 진압에. 자, 그리고 맛을 한번 봐야 돼. 저쪽 사람들도. 네. 저는 검찰이 윤석열 하나만은 공수처에 넘겼을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윤석열, 이상민을 넘겼습니다. 네. 네. 이상민은 뭐 이제 딸려오는 식구니까 윤석열을 왜 넘겼을까 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에서 윤을 잡아다 넘기니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기소를 했어요. 근데 뭔가 김성훈 쪽에서 검찰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예, 뭔가 최소한으로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고 하는 느낌? 법적인 처벌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의 스토리 이 중에서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이 수사가 검찰이 들어가야 아니고 되는데 검찰 수뇌부의 일부 그렇죠. 인사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김성훈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김성훈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성훈에게 지지하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스토리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윤의 스토리 속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메스를 대서 자기들은 다치지 않는 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들을 지지해줄 대선 국면에서요. 국면에서 네. 자기들을 건재해야 되는 보호해줄 거죠. 사람들은 보호하고 네. 그러니 수사가 확대되는 도화선이 될 비아폰 서버는 털리면 안 되고 그러자면 그걸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충성파 막무가내 충성파인인 저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김성훈은 사실은 대통령 윤석열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인 거죠. 뭐 칼 얘기하고 총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교사이고 여기 본범입니다. 그럼 공범관계면 둘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라고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건 붙여서 검찰로 드러나는 있을 것 수 없는 같은데. 일입니다. 그것은. 저는 뭐 심지어는 검찰과 윤석열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제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메신저 역할을 예. 하고 하고 있을 있는 것 수도 같아요. 있다. 적어도 부인하고 메신저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실과의 메신저 역할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그 경호차장에 대해서 예. 하더라도 기소는 또 검찰이 할 기소가 안 수밖에 돼요? 없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지금 그 국수본에서 일단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공수처가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직권남용은 또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차피 지금 국수본하고 나눠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수본 영장을 하면 되는 거죠 검찰이. 제 말은 공수처에서 할 수는 없는가. 기소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수본은 그런 부분이 있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법을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특수공직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특수공직방으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지금 하기로 했고 특수공직방 부분은 공수처가 나눴죠 역할을. 근데 제가 최상목 너무 대행이 집착하지 마세요. 김성훈에 괜찮아요.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그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고 헌재 판결이 나더라도 아마 계속 미룰 것 같은데 그건 그것처럼 잘못됐습니다. 예. 네,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검찰도 누구 한 사람 욕먹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체가 욕을 먹는 거라 그냥 계속 미룰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쯤 되면 예.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마이크 대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수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지시했냐, 지휘했냐?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건의 영장 기각 혹은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총장의 결심, 검찰총장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 일개 검사, 뭐 서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시무정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검찰총장 탄핵하면 대행이 누가 되죠? 그냥 대검 차장이 다 할 수 있겠죠. 대검차장. 대검차장을 할 사람입니까? 대검 차장도 거긴 다 친윤이죠. 그렇죠. 이것은 조직의 결정입니다. 예. 대검차장을 날려도 또 네, 그렇습니다. 조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각이 이제 법리적인 정당한 사유라면 뭐 괜찮지만 뭔가를 숨기기 위한 자기 조직 지금 감싸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거는 누가 날려도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그런 방법이 거죠.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심우정 네. 검찰총장이 줄타기를 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외줄타기를 하려면 좌우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전국적으로 못 피합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나중에 특검 해가지고 다 하게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좀 잘 타면 원래 좋겠어요. 잘 타는 사람인데.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 뭐가 절박해요? 본인들의 처지가. 아, 본인들 처지가 공공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김성훈 아, 경호처. 김경호 본부장 그 본부장하고 경호차장 이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란 모의를 누구누구와 했는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오면 곤란해요. 검찰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는 달리 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제 서버 까지는 것도 너무 두렵고 거기에 줄줄이 이제 검찰 전화가 나올 거니까. 비아폰 서버. 네. 아. 비화폰 지급 장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없애라고 그랬는데 거기 직원들이 못 없애 그래서 네. 지켰대잖아요. 네. 비화폰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서버가 서버.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열리면 곤란해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경호처장은 보니까 바지 사장이고 차장하고 본부장이 다 한 것 같더만. 그 김건희 라인에서. 네. 아, 김건희 라인이야 다. 그러니까 거기를 잡아들이게 되면 검찰의 수뇌부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어떤 사정이 있다. 그거 말고는 이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딱하잖아요. 아, 안 딱해요, 안 딱해요. 안 딱해요. 그럼 풍자라도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네. 정권 교체되고 나서 특검을 해가지고 네. 따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어차피 기소청으로 가야 돼요. 공소청으로. 그렇죠. 그거 또 없어질 조직이에요. 그거 기본값입니까? 기본값이에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윤석열의 내란이 말뚝을 박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더욱 몇 번씩이나 확인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히 확인해 줬어. 그리고 뭐 명태균 씨 수사도 창원지검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중간 수사 발표한다더니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없어요. 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게 다야. 강혜경 씨 보복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가지고 진짜. 이제 요거 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러겠지. 누구와 거래요? 차기 집권 세력하고 거래하겠지. 거래하려고 하겠지. 아. 네. 아니 그 명태균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걱정되는데 이번 대선 전국에 보수 쪽은 명태균 리스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쥐고 있는 쪽은 또 검찰인데 검찰이 그 장난질 안 하겠느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까? 네, 그것도 당연히 기본값이죠. 그것도 기본값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예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그렇죠.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권한이 살아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수법을 가지고 또 살 길을 지금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네. 그럴 때 명태균 리스트가 국힘 쪽에 굉장히 유효하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의 여죄 지금 하나도 안 들여다본 내란 거 상관없던 그동안에 쌓여있던 죄 있잖아. 네. 그걸 가지고는 차기 집권 세력가 또 흥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박근혜 거 가지고 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쥐고 있는 거야.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이런 우려된다기보다는 제일 예측 가능한 상황은 딱 상황을 보니까 검찰은 항상 그거잖아요. 어디가 집권하냐. 그렇죠.
객관적인 모든 지표가 민주당의 집권이 유력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지. 네.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 저 칼인지 보여줄게. 그렇지. 윤석열 같은 애가 또 있을 네. 거란 말이죠. 너는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시간만 좀 끌어줘. 바로 입법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게. 음. 그러고 누구 리스트 하나 딱 주는 게 살생부. 차례대로 싹 다 죽여줄게. 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죠. 네.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